2-1 조선의 개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개항 이후 조선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아봅시다. 개항 이후 조선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먼저 일본과 청의 사절단과 유학생을 보내 무기 제조 기술과 근대적 제도를 배우려고 하였다. 하지만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여러 문제도 생겨났다. 소규모 수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조선의 산업은 서양 문물이 들어오자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또 일본 상인들이 쌀을 수입해 가면서 쌀값이 크게 올라버렸다. 이 때문에 일부 지주와 분홍, 상인은 큰 이익을 얻었지만 대부분의 농민과 도시 빈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분홍에 대한 설명이 왼쪽에 나와 있어요. 농사의 규모가 크고 수입이 많은 농민을 가리키고요.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수신사에 대한 그림인데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절을 가리키는 거고요. 63쪽으로 넘어갈게요. 조선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양성하였다. 별기군은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구식군인은 월급으로 받던 쌀을 1년 넘게 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구식군인에게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이 월급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분노한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난의 명칭은 이모군란이고요. 1882년도에 일어났어요. 생활이 어려워진 도시빈민도 이들과 합세하여 관청을 습격해 무기를 빼앗고 일본 공사관과 관리를 공격하였으며 궁궐까지 쳐들어갔다. 이때 청의 군대가 개입하면서 이모군란은 막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청은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있는 분들의 사진은요, 별기군에 대한 사진인 건데, 별기군이라고 하는 건요,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군대라는 뜻의 신식 군인으로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공사관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요.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된 외교 사절이 업무를 보는 곳을 가리키는 거고요. 밑에 희미하게 이렇게 있는 사진은요, 이모군란이 일어나자 도망가는 일본 공사관원의 모습에 대한 사진입니다. 64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모군란 이후 청의 간섭이 심해지자 조선의 빠른 근대화를 원하던 사람들은 좀처럼 뜻을 펼 수 없었다. 이에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힘을 빌려 우정총국 개국 축하잔치에서 정변을 일으켰다. 명칭은 갑신정변이고 1884년에 일어났습니다. 급진개화파는 정권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혁 정책을 펼치고자 하였다. 이들은 청에 대한 조공 폐지, 재능에 따른 인재 선발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청군의 반격을 받게 되고 일본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철수하면서 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청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왼쪽 편에 급진개화파, 우정총국, 조공에 대한 설명인데요. 급진개화파는 청과의 4대 관계를 청산하고 빠른 개혁을 추진하던 세력이고요.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우편제도를 총괄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이고요.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그 나라에게 예를 갖추어 보내는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분들의 사진은요. 이분들은 이제 박영여,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갑신정변의 주역들이에요. 그리고 서울 우정총국에 대한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5쪽으로 넘어갈게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지방관리의 횡포가 계속되어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가운데 동학은 농촌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조선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에서는 농민에 대한 수탈이 더욱 심하였다. 이에 정봉준을 비롯한 농민들은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봉기하였다. 명칭은 동학농민운동이고요. 1894년도에 일어났어요. 이때 청은 조선조정의 요청으로 조선에 군대를 보냈고 일본도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선에 군대를 보냈다. 그러자 동학농민군은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정부와 화약을 맺고 해산하였다. 동학농민군 해산 이후 조선조정은 청과 일본에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청을 공격하여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였다.
청일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1894년도에 일어났어요.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자 동학농민군은 일본을 몰아내기 위하여 다시 봉기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일본군 및 조선 정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패하고 말았다. 오른쪽 편에 보면요. 네, 수탈에 대한 설명인데 강제로 빼앗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봉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 녹두장군이라고 불렸다. 전봉준을 기리는 새야새야 파랑새야라는 노래가 전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재판을 받기 위하여 이성대는 전봉준에 대한 사진입니다. 폭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악한 정치를 가리키고요. 화약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게 지내자는 약속을 가리켜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